그 너희가 앞으로 모의고사를 읽다 보면은 이미 나오기도 했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나? 1학년이랑 내가 지금 헷갈리나? 이 표현이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올 거거든. 싸우거나 flight,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동물이고 인간이고 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부딪히거나 도망치거나.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얼어붙어 버립니다. 우리가 귀신을 만나면 바로 정신 차리고 도망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어붙는다는 거지. 뭐 살인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얼어붙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얼어붙는다라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을 때 얼어붙는다는 거는 신체만 얼어붙는 게 아니라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어를 억제시킬 겁니다. 말이 안 나오게 만들 거야. 몸만 얼어붙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얼어붙은 본능이면은 상관이 없거든. 근데 사람이고 동물이고 간에 뭔가 본인이 정말 트라우마가 될 법한 어떤 심각한 공포나 두려움을 마주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얼어붙음이나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지문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될 법한 큰 두려움이나 위험에서 장기간 동안 얼어붙어 있는 그 이유를 생존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너무 두려워서 몸도 얼어붙고 말도 안 나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37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37, 38번이 쉬운 지문이 아닌데 어쨌든 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문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거예요. 1번부터 바로 볼게. 어떤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너가 started, 깜짝 놀라게 되는 그때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2번 문장 보면은 come to 명사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여러 번 나왔는데 sudden stop이 한 번에 갑작스러운 정지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 되고 어쨌든 come to 명사는 어떠한 결과나 상태에 이르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너가 깜짝 놀랄 때 갑작스러운 정지 상태에 이르러서 그 정지 상태 때문에 움직임도 정지시키고 그래서 end 뒤에 hold breath가 숨을 참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숨을 참게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때? 너가 위협에 대한 환경을 살펴보게 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주변 환경에서 위험을 스캔할 때, 감지할 때. 그러면서 3번 문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2번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존이랑 연결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주어에 나와 있는 all these responses는 앞문장 내용 전체. 문맥상 maximize.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능력인지를 뒤에서 토부정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탐지되는 것.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감지하는 걸 피하는 거야. 그리고 passive danger. 가능한 위험의 요인들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야. 그리고 end 뒤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fight or flee.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표현이야.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2번 문장에 나와 있는 정지, 움직임을 하지 않는
숨을 참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장이 어법적으로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이해한 다음에 그 쓰기 연습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 일단 첫 문장은 as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as가 원급 비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뒤에 이제 기존의 문장의 형태를 써뒀는데 이때 as가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무엇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비록 언어가 sophisticated, 정교한 상태가 되어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언어가 정교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점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문장은 이번에 강조 구문이야. 근데 주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여전히 소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동사 give away, 흘린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잠재적 predator, 포식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충분히 내가 위험 상태다라는 거를 sophisticated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리 낸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일으킬까봐 막상 위험한 상태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2번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침묵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발달이랑은 무관하게 위험을 감지하면은 입을 다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 5번 문장에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3, 4번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포식자들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침묵을 통해서 가지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요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가 freeze response, 동결 반응.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results in 뒤에 요거 전치사 in을 썼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주어가 원인이고 전치사 in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결과가 되겠죠. 문맥상 inhibition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어붙었다라는 거는 언어가 억지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처럼 만든 단어들이 딱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거든. 어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꼭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떨 때 언어의 억제라는 결과로 이어질 게 될까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도 트라우마틱, 충격적인 상황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네요. 이때 6번 문장에서 내추럴 셀렉션 뭔지 알지? 자연 선택. 우리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후손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언어의 진화를 촉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했어. 그리고 말을 하는 능력만 발달을 시킨 게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에 이거 문맥상 conserved를 쓸 건데 동결 반응, 얼어붙는 규칙도 보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나의 위험을 얼어붙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 그것도 언어의 발달 이전부터 존재했고 언어의 발달 이후에도 계속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6번 문장에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장에서 위협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도 하게 될 거냐면은 even to laugh at 웃기 위해서도 그럴 거라고 합니다. Our own reaction,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 그러면은 요 we begin으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를 우리가 시작한다 투부정사를, 근데 이때 투부정사의 범위를 끝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고 투부정사를 깔끔하게 써주면 더 좋기는 한데, 이제 얘가 이제 생략하는 것들이 쭉쭉쭉쭉 모이면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순간 얼어붙었다가 위협이 될 게 지나가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목소리가 나오고, 내가 아까 왜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번 문장 계속 보면은 그러면 what if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결코 relax 긴장을 푸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긴장 태세, 경계 태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9번 문장에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두뇌를 만들면 어떨까? 무엇이 되도록? 이거 문맥상 일단 constant가 들어갈 거고요. constant가 들어가는 이유는 8번과 9번이 비슷한 대답을 가지는 질문을 하기 때문인 거야. 결코 진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두려운 위험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거든. 그러면은 10번 문장의 주어가 8, 9번 내용에 다 포함을 하면서 방해긴 한데 뭘 방해하냐면은 적절한 발달 그리고 신경망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신체의 이런 자극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발달과 그리고 다른 신경이나 다른 신체들과 같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주어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반응이 말을 하든 얼어붙든 행동을 하든 다른 신체랑 뇌신경이랑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계속해서 두려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방해받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성적 스트레스와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질병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리저트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in을 뒤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원인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가 결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운 상태, 위험한 상태라고 인지를 해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의 뇌 건강, 정신 상태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지문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그 다음에 38번 보면은 이거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것들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잔인해도 이게 딱 19금이 붙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하면은 너무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무감각하게 느껴지면서 현실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도 이제 10대들이 노출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단 말이지. 그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탈감각을 만드는 거야. 이 정도의 폭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 폭력적인 상황이 문제다라고 하는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게 38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1번부터 바로 봅시다.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공감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기술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공감 능력을 연구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거지. 비디오 게임과 공감 능력의 관계로 다양하게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2번 문장 계속 보면은 because 뒤에 주어가 long-lasting concerns거든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염려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럼 무엇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을까? about 뒤에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유스,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걱정, 염려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완료 수동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수행되어 왔을까? Last couple of decades가 한 번에 지난 20년. 그래서 이 비디오 게임과 청소년 관계에 대한 이 영향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주제만 20년 넘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수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저 비디오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이 계속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문장 계속 보면은 분사 구문입니다. while 접속사 생략하지 않고 ing 현재 분사 또 ing 현재 분사 측정하고 기록하는 동안 당연히 얘네들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비디오 게임이 주는 폭력의 영향을 측정하고 기록한 동안에 얘네들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formulate가 명확하게 표현하다. 무엇을 명확하게 표현했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그러면은 무엇에 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일까? 5부 뒤에 어떻게 비디오 게임이 공감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를 3번 문장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4번 문장에서 normal, 정상적이면서도 건강한 반응의 일부. 어디에 대한? 폭력적 사건을 목격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is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인지를 and 뒤에서 두 번째 주격 보호로 설명을 합니다. 생리적 각성을 경험하는 것. 근데 이 각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또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두려움이나 혐오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 생리적 각성이 뭔지를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용을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폭력적이거나 너무 자극적인 거를 봐버리면은 가만히 있었다가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호흡이 변화해. 막 호흡이 빨라지든 느려지든 과호흡이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심박수, 호흡 이것들은 얘네들이 코로만 혹은 심장으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랑 연결해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이란 말인 거지. 그래서 우리 두뇌의 신경 반응에 대응하는 심박수나 호흡 변화를 생리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폭력적인 걸 봤을 때. 이거 4번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봤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다가 5번 문장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repeated exposure 요거 동명사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폭력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반복적인 노출과 함께 그러면은 이 노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를 뒤에서 what might happen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이렇게 돌릴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켰다. 그러면은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반복적인 노출 계속 영화를 같은 걸 틀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이어지는 문장에서 문맥상 normal이 일단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normal reaction은 앞에 있는 4번 문장의 반응이라 생각하면 돼.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 이게 might become blunted, 무뎌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무뎌지는 상태를 우리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거냐면은 탈감각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6번) 문장 계속 보면은 그러면 일단 탈감각이 되었대.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되는 탈감각이라는 과정에서 오는 next step, 다음 단계가 would be having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뭘 가지게 되는 거냐면은 문맥상 diminished, 감소된 감정적 반응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문장이 끝났는데 접속사 없어가지고 대신에 계속적 용법을 써고요.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앞문장 내용 전체. 무감각해지는 거. 이게 also interfere with, 방해하는데 능력을 방해한다라고 하거든요. 인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구나.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거를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공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문장을 쓰려고 했더니 또 접속사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뭘 썼냐면은 분사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더니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됐냐면은 말 그대로 공감 능력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웬만한 상황에는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7번 문장의 주어가 significant body of, 이게 한 번에 상당한 양의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양의 작업이, 그러니까 연구 작업들이겠지? 뭘 보여주냐면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광범위한 폭력적 비디오 게임과 인간들에게 줄어드는 공감 능력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도 라이팅 연습을 좀 해보세요. 폭력적인 비디오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공감 능력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좀 39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적 세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 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한다. 나는 사회와 함께 이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다.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는 식의 목적을 두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야.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기업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정성 없이 뭔가 나를 어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한계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이 지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차별화의 이점을 깨달으면서 이거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이어지는 문장의 브랜드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몇 가지 브랜드들은 이제 내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가 있어야 이익이 될 거야. 이걸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broadcast,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그러면은 이 목적을 뭘 하기 전에 알릴까? 뒤에 before they do much actual good 이라고 해서 실제로 선한 행동을 막 하기 전부터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을 어필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그 기업을 마케팅 해주는 마케터들은 사회적 목적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마케팅하는 브랜드의 명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거 rather than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의 그 형태를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생략된 거를 써두기는 했거든요. 지금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이 비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인 거지. 사회적 목적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형 동사를 쓴 건데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ing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ing랑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어법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목적을 실현하겠다, 실제로 하겠다, 그런 진심보다 명성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2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3번 문장 계속 보면은 make a difference를 가지고 동명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혹은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무엇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hard enough, 충분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기업들은 자신들을 마케팅하고 싶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 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많기는 하겠지만 사실 비슷한 업계나 비슷한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거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전략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마케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처럼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다. 수익의 얼마를 뭐 난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건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하기에는 hard enough,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말만 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 is이 가리키는 게 요 앞문장 내용이에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잘 해서 영향을 가지는 거. 성공을 하고 알려진다라는 거겠지? 이게 has to follow from이라고 해서 무엇으로부터 따라오게 되냐면은 authentic, 진정한, 그리고 company wide가 회사 전반에 걸친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라고 하면은 말만 할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품들도 다 친환경이어야 되고 종이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이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3번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을 했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같이 띄워줬을 때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4번 문장 보면은 이거 otherwise 들어왔죠? 3번 문장처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 미션이라고 하는 게 단지 윈도우 드레싱, 거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친환경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건 거치레다. 근데 우린 이 거치레를 또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은 what 명사절이 이거 오형식 동사 썼거든요. 목적어 없고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가지고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목적 세탁이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이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인 헌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할게요. otherwise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식을 뒤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가 설명인데 사실상 앞에 있는 목적 세탁을 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목적 세탁이라는 게 무엇과 유사하냐면은 그린워싱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작년 2학년 때 나왔나? 아무튼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여러 번 나올 것 같거든?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비슷해요. 환경보호를 실제로 안 하면서 광고나 마케팅 할 때만 친환경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를 그린워싱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목적 세탁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콤마 찍고 뒤에 where이 접속사 없이 계속적 관계 부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보통 계속적 관계 부사의 해석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거기가 어딘지를 그린워싱이라는 현상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뒤에 and in greenwashing 이렇게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어지는 내용 계속 보면은 목적 주도의 활동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serve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publicity purposes라고 해서 홍보 목적으로서 주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serve라는 동사가 as를 쓸 때랑 마찬가지로 for를 쓸 때도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워싱처럼 그냥 가식이다, 잠깐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게 목적 세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문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목적 세탁처럼 홍보를 해버렸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5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end up with가 한 번에 결국 뭐뭐를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뭘 하게 될 거냐면은 요 주어에 있는 사람이 설명한 것, 여기서는 describe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뒤에 큰 따옴표 붙여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목적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동사 further는 발전시키다. 그래서 엘리트들의 뻔한 속임수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엘리트들이 속임수 부리는 거를 더 키운다는 거야. 판을 키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속임수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현재 분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옛질서를 붕괴한다라고 하는데 무엇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을 하다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는 친환경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 정말 친환경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인증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똑똑해지고 뻔뻔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붕괴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우리가 사회적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적 세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진정으로 하지 않았을 때 기업의 목표가 이렇게 가식처럼 흘러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5번 문장까지 뭘 말하는지는 알겠거든요. 계속 공통적으로 목적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린워싱이랑 비슷하게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이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걸까? 6, 7번에서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그 결과를 연결해 줍니다. 목적 세탁을 하는 브랜드들은 뭘 얻게 되냐면은 사회적 목적이 가지고 있는 이익들 중에 하나인 차별화라는 것을 얻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differentiation 들어가는 건 좀 알아두자. 왜냐하면 지금 지문 초반에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1번 문장에서 차별화가 가지는 이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를 6번 문장에서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기업들이 사회적인 목적을 말하는 이유는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이거를 얻기는 한답니다. 근데 얼마 동안만 얻게 되냐면은 for a short period라고 해서 짧은 기간 동안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7번 문장에서 결국에는 lose out on 이거 한 번에 손해를 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 포지셔닝을 하는데 손해를 본대. 미래의 시장에서
포지셔닝은 좀 알아놔야 되는 개념입니다. 밑에 보면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하면은 노트북은 어떤 브랜드가 제일 좋더라, 혹은 어떤 브랜드의 디자인이 제일 좋더라, 이런 식으로 브랜드 혹은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포지셔닝 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이쁘게 만드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의도적으로 기능이 좋은데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가성비 좋게.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거 사역동사 메이크 5형식입니다. 직원들한테 feel worse, 더 기분 나쁨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들의 브랜드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마케터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욕먹고 있거나 본인들이 손해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돈 받고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욕은 내가 다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7번에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 지문은 이제 그 목적 세탁을 말하면서 이게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같이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이거 좀 어려운데. 40번 보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어. 내가 음악을 감상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끼는 경우를 이 지문에서는 뇌가 만든 박자와 멜로디가 있는데 그 박자와 멜로디를 음악이 체계적으로 위반할 때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시험 범위 보면은 부교재 13강 그 마지막 지문에 A 이거 나오는 지문 기억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그 소리가 우리 두뇌에 이제 어댑테이션 되고 레피티션이 되면은 우리 두뇌는 이거를 이렇게 계속 그냥 문제없이 받아들이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개념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때 만약에 너네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음악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너네 두뇌가 정리를 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듣고 있는 거는 발라드다, 이거를 정리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인지를 한 거는 박자가 느린데 규칙적으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일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 발라드 노래를 의도적으로 점점점 박자를 빠르게 해가지고 이게 약간 퓨전처럼 만든 노래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천천히 노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밑도 끝도 없이 박자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규칙적으로 박자가 빨라지면서 이게 발라든지 댄스 음악인지를 모르겠는 그런 이게 약간 좀 퓨전된 이런 장르를 듣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음악적인 변화에 우리 두뇌가 딱 자극을 받게 되네.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이 40분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두뇌는 needs to create,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정한 리듬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어. 이 일정한 리듬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키마, 도식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면은 이걸 왜 만들까? so that 뒤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 알다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when 명사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when 명사절 내용을 보면은 음악가들이 conforming to, 이거는 어법적으로 좀 알아놓자. conform to, 이게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알아야 돼. 이건 수능 영어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 따르다. 음악가들이 그 일정한 리듬에 따르고 있지 않을 때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내가 생각한 리듬이 아니다? 무슨 일이지?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리듬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번 문장의 디스 주어가 되어가지고 무엇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멜로디의 변주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멜로디, 그 음률이 갑자기 확 변하게 되는 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묘사를 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지를 representation of 뒤에서 명사절로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 what부터 끝까지. 그래서 what 명사절 구조를 이게 약간 좀 독특하게 해서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멜로디 주어, is 동사. 근데 여기 is 동사가 주격 보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in order to가 뭔가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두 가지를 하기 위해가 되거든. 하나는 알고 다른 하나는 인식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식할까? know and appreciate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when 명사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음악가들이 take a liberty with 이게 자유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가는 거를 제멋대로 다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멜로디를 자유롭게 제멋대로 다루고 있을 때가 언젠지, 언제 멜로디가 갑자기 달라지는지를 알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멜로디가 있는 것,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이 음악의 주요 멜로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가지면서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 음이 추론으로 되게 좋으니까 좀 알아보자. 이렇게까지 음이 추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문장의 내용이랑 가장 비슷한 보기를 말하고 있는 뭐 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의 의미 추론의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3번 문장에서도 비슷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운율을 추출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어떤 멜로디, 어떤 리듬,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를 현재 분사 노잉이 뒤에서도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고 있거든. 리듬이 무엇인지. 이거 the pulse is 뒤에 주격 주격 보호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when 뒤에서 expect 오형식을 사용한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우리가 리듬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때, 그러면 한 번에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이 음악은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에 어떤 리듬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를 알고 있는 모습을,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을 머릿속에서 뽑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crucial part,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여기 metrical extraction 있죠? 이거 라이팅 연습 좀 해주세요. 이게 문제 되게 좋아 보이거든? 1번 문장, 2번 문장의 내용을 빈칸의 단어랑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밑줄 치고 나서 이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를 쓰세요. 아니면은 요걸 밑줄 치고 나서 요걸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를 쓰세요. 어떻게 쓰더라도 얘가 1, 2번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좀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음악적 감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4번을 보면은 어떻게 음악적 감상으로 이어지는가 봅시다.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랑 감정적으로 뭘 통해서 할 거냐면은 시스테믹, 체계적인 예상의 위반을 통해서 할 거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1, 2, 3번을 통해서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뽑아냈단 말이야. 근데 그 규칙에서 갑자기 변수가 일어나는 거야. 그 변수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5번 문장 보면은 이러한 위반이 특정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음의 위반이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높이, 리듬, 박자, 어쨌든 그러한 등등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해. 그러니까 음악에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뻔하지. 저런 것들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나 요거 but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너무 안 다루는 어법이어가지고 솔직히 학교에서 문제까지 안 낼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아마 그대로 써 있을 겁니다. 지문에. 일형식 도치인데 동사를 강조할 때 그냥 문장의 일형식 동사만 앞으로 뺄 때가 있어. 근데 솔직히 이 어법 알 필요 없어. 그냥 이 문장 때문에 지금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이러한 위반들이 계속 보면은 이거 일어나는 게 진짜 안 쓰는 어법이야. 그냥 아커리 must 뒤에 와야 되는데 그냥 빠졌다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지? 해석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5번 문장 전체 다시 보면은 여러 가지 음악 속에서 일어나는 위반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문장의 의미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보면은 만약에 이걸 밑줄 치고 이 문장의 의미 추론을 물어본다. 진짜 개욱하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맨날 똑같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도로만 3, 4분 계속 쭉 흘러가다 보면은 음악을 듣는 사람이 이 음악에 집중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한 기본적인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장 계속 보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조직화된 소리래. 왜냐면 이런 변형을 우리가 일부러 넣었으니까, 시스테믹하게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organized라는 단어도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렇다라고는 하지만 but 뒤에서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게 has to involve, 포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뭘 포함해야만 하냐면은 몇 가지 요소들인데, 이거 문맥상 조직화되기는 하지만 뒤에서 but이랑 같이 얘를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unexpected를 넣을게요. 예기치 않은 뭔가를 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기 or이란 단어가 보통 명령문 뒤에서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또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십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음악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flat, 너무 평평한 거야. and robotic, 너무 로봇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음악이 재미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unexpected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요거랑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측하지 못한 소리지만 어쨌든 의도하고 넣은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소리다. 이렇게 지금 4, 5, 6번이 똑같은 얘기를 쭉 반복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어휘를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많이 조직화하는 것은 아마도 기술적으로 음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but 뒤에서 너무 조직하는 것은 어떤 음악이 될지도 모르냐면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음악이 될지도 모른대.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아, 저 새끼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 개빡치네. 일단 이렇게 정리해주고